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두 번째 이야기. 히로시마 레이코 글, 자자 그림, 김정화 옮김, 빌버스쿨. 궤도 롤바. 히데모토는 숨을 헐떡이면서 어두운 밤길을 달렸다. 달리고 달려도 놈들이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제기랄, 경찰 자식들, 나 같은 좀도둑 잡겠다고 일부러 지키고 있다니. 이런 째째한 자식들, 노릴 거면 더 큰 도둑이나 노릴 것이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렇다. 히데모토는 도둑이다. 그것도 변변치 않은 좀도둑이다. 솜씨도 볼품없고 배짱도 두둑하지 않다. 기껏해야 빈집을 털거나 편의점 물건을 스쳐하는 정도인데 그것조차 번번이 실패한다. 이번에도 그랬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김밥을 슬쩍했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이런 큰일이다. 도둑 나름의 직감으로 남자들이 사복경찰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눈치챘을 때는 이미 쫓아오고 있었다. 히데모토는 옆골목으로 뛰어들어 발길 닿는 대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어디로 어떻게 뛰고 있는지 몰랐다. 무조건 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문득 낯선 기운이 느껴져서 히데모토는 뒤돌아보았다. 좁다랗게 난 골목의 구석진 곳에서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인데 전천당이라고 적힌 멋진 간판이 걸려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대체 뭘 파는지 눈을 비비고 살펴본 히데모토는 깜짝 놀랐다. 알록달록한 과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과자 가게구나. 어릴 때 자주 갔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 훔친 물건도 과자였지. 주인 할머니의 눈을 속여 새빨간 젤리를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가슴을 벌렁거리면서 가게를 나왔었지. 그때부터 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도둑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야. 차례차례 과자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가게 안쪽의 어두운 곳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흔들거리며 미끄러지듯이 나왔다. 깜짝 놀란 히데모토 앞에서 커다란 그림자는 커다란 여자가 되었다. 히데모토보다 머리 2개쯤은 더 컸다. 자줏빛 기모노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여러 개 꽂았다. 얼굴은 아직 젊은데 머리칼은 새하얗다. 빨갛게 바른 입술로 묘하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히데모토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었다. 마치 그림자를 단단히 꿰매 붙이기라도 한 것처럼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커다란 여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심야 영업 중인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네, 저희 전천당은 행운의 손님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가게입니다. 원하시는 물건을 골라보십시오.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찾아드리죠. 자, 어려워 마시고 뭐든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가 쓱 다가왔다.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히데모토는 속마음을 덜컥 털어놓고 말았다. 도둑질의 달인이 되고 싶어. 누구보다 솜씨가 좋아서 잡힐 걱정 따위 필요 없는 전설적인 도둑이 되고 싶다고. 히데모토는 이렇게 말해놓고 망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도둑이라고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렸을 말이다. 농담이라고 변명하려 했는데 여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딱 맞는 물건이 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빵이었다. 기름에 튀긴 빵이나 도넛처럼 보였는데 표면에 하얀 설탕이 뿌려져 있었다. 동그랗게 돌돌 말린 모양이 마치 코스염처럼 생겨서 참 괴이했다. 투명한 비닐 포장에 궤도 롤빵이라고 쓰여 있었다. 히데모토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궤도 롤빵입니다. 이거야말로 손님께서 찾으시던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가격은 100엔입니다. 히데모토는 얼른 주머니에서 잔돈을 뒤졌다. 훔치는 게 그의 일이지만 훔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니, 훔치는 것 따위는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주머니에서 나온 100엔짜리 동전을 히데모토가 건네자 여자는 웃는 얼굴로 받았다.
틀림없이 1981년에 발행한 100엔짜리 록은 자, 그럼 이걸 받으십시오. 주인 여자가 궤도 롤빵을 내밀자 히데모토는 재빨리 잡아챘다. 됐다! 됐어! 됐다고! 그런 히데모토에게 여자가 묘한 말에 속삭였다. 장난은 정도껏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손님보다 한 수 높은 운을 타고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걸 잊고 계시다가는 어쩌면. 그러나 그런 충고 따위 히데모토는 아무래도 좋았다. 궤도 롤빵을 손에 넣었으니 여기서 볼 일은 다 끝났다. 얼른 빵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가게를 뛰어나왔다. 밝은 길가로 나오자 마침 몇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낯익었다. 아까 자기를 쫓아왔던 사복경찰이었다. 다른 때였다면 움찔해서 허둥지둥 옆길로 재빨리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면 휙 발걸음을 돌려 죽어라 달렸거나. 그러나 궤도 롤빵을 먹은 탓인지 히데모토는 차분했다. 앞을 향해 남자들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남자들 얼굴이 점점 가까워진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위험하다. 하지만 경찰관은 바로 히데모토한테서 눈을 떼고 스쳐 지나갔다. 히데모토는 빙그레 웃었다. 궤도 롤빵의 힘은 확실한 모양이다. 그들이 히데모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루판 같은 변장 능력을 히데모토가 갖게 된 것이다. 그 뒤로 히데모토는 훔치고 또 훔쳤다. 세상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어. 나는 진짜 대단한 놈이야. 좋았어.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 궤도 루팡처럼 도전장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멋지게 먹잇감을 훔치면 나의 명성은 더욱 올라가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한 뒤로 히데모토는 궤도 루팡의 이름으로 경찰서에 도전장을 보냈다. 어느 날 히데모토는 외국의 멋진 왕관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 러시아 왕족의 왕관이었는데 큼직한 에메랄드와 진주가 박혀 눈이 멀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왕관이라고 했다. 이거 근사한데? 히데모토는 늘 하던 대로 경찰과 매스컴에 도전장을 보낸 뒤에 박물관으로 갔다. 궤도 루팡이 왕관을 노린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으니 박물관의 경비는 평소보다 삼엄했다. 이건 팔지 말고 소장품으로 모셔둬야겠어. 가끔 왕관을 쓰면서 왕이 된 기분을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데모토는 유리 상자를 쓰다듬었다. 단지 딱 한 번 쓰다듬었을 뿐인데 철컥하고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히데모토는 힘도 들이지 않고 상자에서 왕관을 꺼내 가방 속에 넣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동요하지 않았다. 히데모토가 하는 짓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히데모토가 그곳을 벗어나고 1분쯤 지나서야 사람들은 왕관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히데모토는 웃으면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출구를 향했다. 그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손목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에시로 히데모토, 47세, 1981년 발행, 100엔, 남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도둑 히데모토는 전천당에서 궤도 롤빵을 먹고 누구도 잡지 못할 도둑이 됩니다. 그러다 러시아 왕족의 왕관을 훔치는데요. 잘 진행되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과연 누가 어떻게 히데모토를 잡았을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전천당 두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난 히로시마 레이코, 일본의 판타지 소설 작가로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레이코의 상상력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재미있는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천당의 과자를 먹은 사람들이 우연히 같은 사건에 엮이게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로 전천당의 과자를 먹었지만 누군가의 행운이 더 커서 상대방의 행운을 짓누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어째서 과자가 가진 행운의 힘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이들은 서로의 사연에 얽히게 되는지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렸던 궤도 롤빵 이외에도 닥터 주스 세트, 여우 전병, 뮤직 스낵, 복수 딱지, 손님 초대 홍차 등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도 꼭 책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내레이션의 지와 B였습니다.